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점점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지금은 언제 집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특히 정부 정책을 보면 분명한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계속되고 세금과 대출 구조는 점점 더 똘똘한 한 채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집은 여러 채보다 차라리 제대로 된 한 채가 낫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말, 예전부터 있던 말이긴 한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말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말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쏠리는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계속 집은 제대로 된 한 채로 사세요라고 부추기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과연 집을 지금 사도 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그런 쳇바퀴 도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정부 정책이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언제 집을 사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실수요자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집값 전망을 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집은 여러 채보다 똘똘한 한 채가 훨씬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세금, 대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튀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취득세는 두 번째 집부터 급격히 높아지고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역시 집을 많이 가질수록 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반대로 1주택자는 뭐죠? 여전히 보호 대상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금 감면, 비과세 요건, 전체 금융 지원까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인데요. 과거처럼 투자 수단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거 안전 중심의 1주택 체제를 기본값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집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죠. 어떤 집 한 채를 갖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이전부터 있던 진리적인 이론이었는데 정부가 이 이론에다가 확신을 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이제 집을 사는 기준도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방의 여러 채를 갭 투자 형태로 사서 단기 시세 차익을 좀 냈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이 여러 채들을 다 정리하고 무조건 서울의 입지, 상품성, 황금성을 갖춘 제대로 된 한 채를 구매하는 쪽으로 다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울의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5억 하던 게 단기에 70억까지 올랐잖아요. 4배 이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도 바로 지방에 새로운 투자자가 생긴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갭 투자, 다주택자들의 투자자들이 지방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던 걸 모두 정리하고 서울에 몰린 현상이다. 그것 때문에 생긴 풍성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 이런 집 구매 형태로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걱정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이면 다 오른다는 시대가 끝나고 되는 집만 살아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 특히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거래가 줄어들어도 가격 방어력이 잘 유지됩니다. 반면 입지가 애매한 지역이나 공급이 많은 곳은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가격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싼 집 여러 채를 선택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집 한 채를 고르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는 바로 이 상품 양극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축이거나 관리가 잘 된 단지, 그리고 학구이나 직주 근접과 같은 확실한 장점을 가진 아파트는 시장 분위기가 나빠져도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는 겁니다. 반대로 노후화된 단지나 비선호 지역은 조금만 시장이 식어도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끊기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죠. 어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걸 결정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 가구수 변화, 대출 규제, 세금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한 채 집중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집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가격만 보지 말고 이 집이 5년에서 10년 뒤에도 선택받을 수 있는 집인지를 먼저 장기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은 입지와 가격뿐만이 아니라 상품성이 성패를 가르는 시장이 더 된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정책들은 아직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늘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이 올 거라고 믿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고 집값이 바닥을 찍고 정책이 확실히 정리되는 시점을 원하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이미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뒤일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하는 시점을 시장 상황만으로 판단하면 늘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시점인가가 핵심이죠. 먼저 재무적으로 봐야 할 기준은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대출을 받아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둘째로는 최소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셋째는 아이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 라이프 사이클과 맞는 선택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지금의 시장이 바닥이든 아니든 이미 집을 고려해도 되는 시기에 들어온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처럼 정책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집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구조가 유지되는 한 나중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기 자본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집을 사는 가장 좋은 시점은 시장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내 조건이 준비됐을 때입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거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한 채를 선별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집 사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말을 정리하면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될 수 있는 이유도 정리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이 오히려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해서 너무 듣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의 상황에 맞게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기 전에는 항상 침체기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공포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 지금 사면 물린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등의 말들과 뉴스들이 항상 우리들의 눈과 귀를 맴돌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른바 공포에다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건데,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늘 이런 시기에 좀 나타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매도자에게서 매수자로 이동하죠.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 대출 부담 때문에 정리해야 하는 사람의 매물이 나오죠.
가격 협상의 어떤 여지가 커지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은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조건 좋은 매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심리적 반영인데요. 지금처럼 집 사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실제 시장에는 매수자가 줄어듭니다. 공포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 사이클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상승장은 바로 이런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때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항상 그들이 결국 좋은 가격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정책 방향의 명확성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분명합니다. 다주택자는 계속 관리 억제할 거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대로 된 한 채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이겠죠. 1주택자를 잘 지키자 뭐 이런 거죠. 이 말은 곧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집 한 채를 가지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지만 몇 년 뒤에는 같은 조건으로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무조건 사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분명 준비된 사람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절대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한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집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주택자, L주택자, 현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거죠. 그럼 실수요자 유형별로 가장 현실적인 집 구매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유형은 뭐가 있죠? 바로 무주택자, 30, 40대의 실수요자 전략입니다. 무주택자의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한 집을 사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는 겁니다. 첫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유형의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 구조와 최소 5년 이상 거주 가능한 생활 동선, 그리고 향후 갈아타기를 고려한 황금성이 있는 입지를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해서 최고가를 따라가기보다 지금 감당 가능한 수준의 똘똘한 한 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갈아타기 중인 1주택자 유형인데요. 1주택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갈아타기를 통해 자산 업그레이드가 조금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세금과 타이밍일 겁니다. 타이밍 계산을 잘 해야 되죠.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일시적 2주택 기간 관리, 매도와 매수 시점의 간격을 최소화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매도는 보수적으로, 매수는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내 집은 합리적인 가격에 정리하고 그보다 더 좋은 입지에 집을 협상 가능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이 갈아타기 유형의 핵심 전략일 겁니다. 세 번째, 현금 여유 있는 대기자 유형의 전략인데요. 제일 좋죠. 현금 여유증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를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선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형에게 중요한 전략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물 고르기입니다. 우선 급매 위주로 탐색을 하고 전세 낀 매물로 실투자금 조절을 해서 실입주 시점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거죠. 지금처럼 거래가 줄고 심리가 위축된 시기에는 조건 좋은 매물이 조용히 나오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되 준비된 사람이 가장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니라 내 조건입니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현금 대기자든 자신의 위치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 시장도 충분히 기회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리 부담, 거래 절벽, 불확실한 정책까지 이런 게 겹치면서 집을 사는 게 리스크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사야 할 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집을 사기보다 집을 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같아요.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자금 구조를 점검해 봐야 되죠. 이거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살 때 공통점이기도 한 건데요. 나의 자금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대출 비율을 받으면 또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할지, 이런 자금 구조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역과 기준 정리를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봐놔라, 매물을 많이 봐놔라 라는 거죠. 그래야 막연히 좋은 집이 아니라 내게 맞는 입지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심리입니다. 심리, 마음의 준비죠. 시장이 불안할수록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정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야 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 살 수 있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살 수 있게 준비한다라는 게 마치 딴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돈이 많으니까 그냥 사고 싶을 때 사네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매물도 많이 보고 저축도 많이 하고 재테크도 많이 하고 자신의 자금 구조를 살피면서 마음 준비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저 사람은 원래 저래서 언제든 살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언제든 살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실수요자분들은 부동산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어떤 그래프 방식적 사고를 좀 버리고 정말 장기로 추구할 계획을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시면 지금 시장이 꼭 실수요자분들에게 나쁘게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빈틈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